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개편 이후로 이제 월요일도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증시와 이제 글로벌 국제 이슈들 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참 오늘도 저희가 활기차게 월요일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주말간에 나온 정말 그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유럽 금융시장 얘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분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이제 미국 증시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저희 연합뉴스 경제 TV 유튜브에 이제 이만원 특파원이 한번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감세 정책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영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요정을 치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금융시장까지 굉장히 또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월요일 아침인 만큼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과 그리고 미국 증시를 이제 좌지우지했던 요인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주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월요일 아침이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월 FOMC도 정말 폭풍처럼 지나갔고요. 근데 저희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FOMC보다 또 더 주목받는 곳이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지난주 FOMC가 다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FOMC 이후에 일본 BOJ가 사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체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해버렸습니다. 한에서는 급부상을 했는데 또 금요일 날은 또 영국이 급부상해서 그냥 네. FOMC 뺀 것보다 더 뺐어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외환이 더 핵심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자율, 주식 그 다음에 외환이 있잖아요. 그 셋 중에서 그나마 누군가랑 공조를 해서 세게 움직일 만한 게 결국 저는 이제 외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은 어차피 참여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숏치고 롱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다 섞여 있고 니즈가 다 달라요.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숏친 사람은 롱한 사람은 올리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외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들끼리의 나라의 수출입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이 쏠리고 나면 외환은 서로 교환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방향으로인가 이렇게 평균 회귀, 민리 버전 이런 형식으로 조금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 엔화가 제일 큰, 그러니까 엔화나 파운드나 이제 미국 달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FOMC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엔화 아까 말씀하신 개입도 있었고 145엔에서 그 다음에 파운드 뭐 말씀 미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텍스컷 하면서 결국은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 돈 어디서 날 건데 재정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 없네 그럼 채권 또 발행하겠네 뭐 이러니까 이제 완전 다 지금은 쟤네 망가지는구나 그러면서 공격 또 들어가고 얘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50bp 75bp 인상하고 있는데 혼자 우린 킵 안 해 이래 버리니까 그러면 저건 이제 혼자 반대로 가니까 저것도 죽여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얘나 약세를 계속 더 미니까 개입으로 그냥 끝장을 봐버린 거죠. 나는 금리 안 올리고 개입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남들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의사결정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에서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뉴스 저거 이제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인베스터 스탠드 빅옌 숏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아무리 인터벤션을 하고 있어도 결국 헤지펀드들은 빅숏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엔화 숏. 그러면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제 엔화 개입을 세게 한 거죠. 결국은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옐런 장관도 나와서 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허락도 받고 한 거잖아요. 이제 저렇게 개입 막 하면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 이런 거 이제 또 하잖아요. 미국은. 저희는 중간중간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조금 하면 많이 듣잖아요. 그쵸? 우리는 중국, 한국 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한주가 의심국가. 의심국가인데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그 키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 한번 쭉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하루. 네. 예, 하루 오른 이유는 뭐 유럽 시장들 같은 경우 발표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빠졌어. 그리고 바이온디 비슷하게 해가 조금 올렸는데 결국 화요일 탁 넘어가면서는 유럽 시장 인플레이션으로 세지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주택 지표 잘 나오고 이러니까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금리 급등하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10년짜리 같은 경우 급등을 했거든요. 밑에 쪽 빨간색 보시면은 이제 10년짜리가 오히려 단기보다 더 급등을 그쵸. 하는 네. 모습을 이때 제일 많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FOMC를 기다려 뭐 이런 네. 느낌이었다가 FOMC 나와서는 이제 난리를 쳤죠. 위아래로. 그래서 그 3시하고 3시 30분이 이제 완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런 거 이제 방송까지 다 하셨으니까 밤새도록 다 보셨을 것이고 리얼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시면은 금리 움직인 거 보시면은 10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스케일 똑같이 해놓은 거거든요. 녹색이 2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하게 위아래로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더 한다는 부분을 세게 가져갔는데 밑으로 쭉 다시 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도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맞아요. 그날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보면은 그 주식보다는 그 채권 쪽에 채권 쪽. 채권 네. 쪽이 움직임이 더 빨랐고 네. 채권 쪽이 그야말로 볼러타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먼저 쫙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 주식이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각국들 다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일본 빼고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문제였죠. 솔직히 유가 천연가스 되게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가격 왕창 빠지고 있고 이런 상태면은 인플레이션 없어졌어 이러면서 좀 포지티브하게 좀 몰아갈 수도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새로 오신 리즈 트러스 총리께서 신임 총리께서 새로운 또 기업 부유층 감세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길트 영국 국채들 더 발행해야 되고 부족하다 재정 적자 될 거다라고 하면서 침체 우려 더 커지고 하면서 다 작사를 내버렸죠 결국.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외환 쪽 거 보시면은 뭐 앞에 거 화요일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무 인플레이션 유럽 시장 네. 크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FOMC 나와가지고 한 부분들은 그 중간에 2번 써 있는 거 앞쪽에 FOMC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위아래로 완전히 더 흔들었는데 이때가 이제 옌 개입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옌화나 파운드 그림이 없는데 이번에 옌화나 파운드 그림을 추가로 넣었어요. 녹색 두 가지가 새로 넣은 거예요. 위로 점프해서 올라간 게 옌. 오, 네. 예, 개입은 저 정도는 해줘야죠. 와. 그죠? 일자로 쫙 뻗어서 145 건드리면 흔들다 뭐 이러고서 쫙 밀어주니까 이제 다 쫄아서 못 올라왔죠. 일자로 올리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저거는 개입으로 된 거지만 파운드 3번 쪽에 가서 파운드 밀린 거 보시면은 뭐 올린 것만큼 뺐어요. 파운드를.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옌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 원 달러 다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도 개입 들어올 때 다 같이 방향으로는 가요. 근데 보시면은 옌 개입 들어왔을 때는 원화나 호주 달러나 다 비슷하게 다 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위로 네. 올랐죠. 그렇죠. 예, 그 타이밍에는. 네. 왜냐면 얘나 넘어가네 그러면 얘나 사고 다른 거 팔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외환 딜러들이 어차피.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파운드 저렇게 움직여주면 저건 노답이죠. 예, 노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파운드 쪽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침체라는 부분이 완전히 핵심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예. 근데 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노답이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결국은 중앙은행들 외환 개입을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공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앙은행들끼리의 어떤 그런 외환에 있어서의 공조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안에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떠오르는 건 사실 플라자비 같은 거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뭐 그거는 아주 큰 그림이고 조금 작은 그림으로도 뭐 공조 못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지금 다 하고 싶죠.
그리고 그러니까 니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자 합의도 그 당시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지나서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얘기해서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프라자로 부르자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때부터 빠졌으니까. 예, 그때 빠진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모여서 이제 전화다 했으니까 거기다 옐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의한다. 난 저거 개입한 거 뭐 이해한다. 이 근데 정도 뭐 해준 큰 거가 그림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니드는 거의 똑같죠.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미국이죠. 미국도 내려야 되나요? 미국이 봐줘야 되는 거죠. 남들이 저렇게 개입하는 걸 봐줘야 되니까. 봐줘야 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뭐 달러가 너무 강세가 돼서 우리가 괴로워. 그런 거는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별로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상으로 보면 근데 너무 급하게 저렇게 계속 가면 달러도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이제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약간 부담감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 계속 그렇다고 4달러라고 어디까지 끝까지 갈 거냐라고 보시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달러 인덱스 올라갔던 게 프라자 합의 때 뒤집혔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2번이고 이번이 지금 3번째 정도로 올라왔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무리고 가고 있지 않나 뒤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지나고 나면 뭐 또 협의했다고 하겠죠. 뭐 어느 호텔에 모여서 협의를 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워낙 이제 뭐 그 경제가 강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자국 그 통화가 저렇게 강세가 되면 뭐 수출 쪽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출보다는 수출이 문제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를 더 키우겠다는 거, 공장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고용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없던 공장 계속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일할 사람이 없죠. 예,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저걸 봐주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달러까지 약세로 돌면 수입 물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더 되는데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코가 지금 삭자다. 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선 그냥 네. 달러 강세돼야 내가 인플레이션 막아주는 거 달러 강세로 막아주는 거 수입 물가 올라가는 것도 수입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반영이 돼 있어서 그냥 내비둬 두고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 좀 잡히고 그러면은 이제 그지 힘들지 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봐줄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미국이 다시 달러 패권을 더 세게 가져올 수 있는 그걸 꺾는 걸 봐주면서 그런 이제 뭐 시나리오 같은 거죠. 약간은 이제 뭐 그 음모론 비슷하기도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공조도 미국의 페드나 정부에 달렸다.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게 파월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옐런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재무부 장관들끼리 뭔가 또 전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외환시장은 페드보다는 재무죠. 재무 쪽에서 네. 조금 입김이 더 세다고 봐야 되니까.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요 차트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개입도 BOK 개입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흘러서 개입인데 예? 네. BOJ 개입은 일자로 90도로 딱 일자로 저렇게 내려줘야 애들이 무섭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반대로 갔다가 한 번에 가겠는데 뭐 이런 느낌 쇼 쳤다가 사실은 BOK는 뭐 매일 개입하고 BOJ는 뭐 20년 만에 뭐 그동안 뭐 스텔스로 좀 한 거는 있겠지만 20년 만에 메이저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죠? 네, 영국 감세 부분이 거기서 나와서 열심히 개입한 두 나라 바보 만들고 열심히 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위로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개입을 좀 서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 다음 거 이제 보시면은 애플 이제 주가 0.5밖에 안 빠졌어요. 저렇게 망가졌다고 하는데 주간으로. 주간으로. 네, 주간으로. 그러면서 슈퍼볼 광고에서 펩시 밀고 애플 뮤직이 광고한대요. 이게 제일 비싼 광고 그렇죠. 패널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반등할 때도 테크가 다시 갈 건가? 수익이나 이제 광고비에 쓴다는 얘기는 확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또 애플을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들 보시면은 이미 저희들 앞에서 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PC 물가, 소비, 소득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데이터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중 내내 페드 이사들 나와가지고 뭐 그거 코멘트 찾다 보니까 계속 말해요. 모든 뭐 에반스, 블러드, 포스팅 뭐 매일 있어서 뭐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저렇게 너무 여러 명이 얘기하면 좀 힘은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요거 한 텀 전에 네.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그 페드 분들의 그 매파적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얘기를 네. 그 연초에 그 인플레이션 템포러리 저기 뭐야 일시적 일시적이라고 인플레이션. 얘기한 다음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다 같이 매파로 얘기하면 저것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맞았죠. 이번엔 맞았죠. 네, 맞았는데 글쎄요 맞든 틀리든 간에 이번 주도 과연 시장이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졌는데 그렇게 그 남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소신을 갖고 다 같이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봐야 그 되겠죠.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FOMC 때, 그러니까 뭐 점도표나 이런 거는 험악하게 나왔지만 파월 의장 말은 발언 좀 같은 괜찮았어요. 경우에는 네. 전보다는 뭐 잭슨홀에 비해서는 좀 할아버지처럼 얘기했죠. 나 네. 이해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해는. 그래서 그때 1% 거꾸로 오른 거잖아요. 그래 말했는데 네. 이제 그 예. 좀 더 보인 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예.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사실 그 인터뷰 할 때는 좀 동네 할아버지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잭슨홀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좀 살살해줬다. 살살했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옵션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저희들 뭐 얘기는 다 대충 했고 그리고 참 맞아 금요일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쟁 동원령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원래 저런 거 동원령 내려오면 가스값 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좀 이상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봐서는 어느 정도 전쟁 부분은 시장에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럽도 에너지 계속 80% 겨울 거 얘기하니까 이제 쌓아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씩은 나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솔직히 직접 가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뉴스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격 움직임으로 그냥 무조건 개스를 한다라고 보면 저렇게 전쟁 동원령 때리고 진짜 전쟁하겠다 그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값 빠지고 있다. 석유값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훨씬 더 그렇죠.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전쟁보다는 네. 결국 수요가 문제인데 수요가 없을 것 같다. 침체되면 이게 더 포커스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던 이제 옵션 옵션 쪽에 쪽으로 어떤 이제 그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옵션은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줄었어요. 옆에서 오. 보시면 그 하늘색이 거래량인데 네네네. 완전히 줄었잖아요. 급감이네요, 정말. 완전 모르겠다 이거죠 이제. 네. 어느 쪽 배팅도 못 하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콜 살지 풋 살지 모르겠다는 오,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거래량이 확 줄었고 그나마 조금 더 위안을 삼을 만한 거는 상승 쪽으로 봐주려고 생각하면 콜옵션이 늘었어요. 미결제 그렇긴 약정이. 하네요. 네. 네. 풋보다는. 왜냐하면 저렇게 일주일 내내 폭락을 했는데 단기 반등은 있지 않을까. 음. 월화 정도의 반등하면 털어야지 그러면서 금요일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 음. 옵션은 레버리지가 크니까요. 한 네. 2, 3%만 올라도 옵션은 뭐 5배씩 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베팅하는 세력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물 같은 경우 이제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들 그게 어느 정도가 모였을까 보시면은 네네. 오른쪽 그 검정색으로 네. 뭐 2022년 12월 달 만기인 풋옵션들, 콜옵션들 네. 이제 미결제 약정 많은 순서대로 소팅해 놓은 거예요. 네. 오, 네네. 그래 보시면은 12,000이 제일 많고요. 12,000 풋. 그다음에 11,000 풋도 많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1등, 2등이고 3등이 12,000 콜이에요. 근데 12,000은 현재 지수하고 유사한 가까이 있는 옵션들이에요. 행사 가격이. 그래서 보통 저런 거 보려면 이제 외가격 옵션들 11,000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11,000까지는 트라이 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일단 저희 신저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11,500. 예, 11,030 뭐 예. 36인가 예, 그 정도쯤 되는 예, 거. 예. 그러니까 그 트라이 하는 거에 대한 푸시 있는 거고 그다음 그에 반해서 13,000 콜도 있어요. 와. 맨 끝에 거 1,400개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려면 저 13,000 콜들이 얼마나 늘어나나 그거에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살까? 조금 물음표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관찰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트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은 하락 채널 내로 완전히 복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락 채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부분도 빅스나 이제 볼큐 부분들, 볼큐는 나스닥의 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33, 그 다음에 빅스는 29.9, 그러니까 30이죠. 그래서 저것들이 이 정도의 크라이시스 정도 되면은 50에서 80 막 이런 레벨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안 해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저희들 잠깐 얘기한 것처럼 크레딧 이슈가 발생을 해서 진짜 뭔가 금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래야지 실제로 저런 빅스나 이런 것들이 50레벨 이상으로 점프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지금 오니까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금융기관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도가 많이 안 나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러셀 부분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제일 언더퍼폼한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더 많이 빠졌다. 네, 거죠? 중소형주가 훨씬 많이 빠진 게 눈에 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침체로 들어가면 중소형주 부도나고 중소형주 부도나면 금융기관 부실화되고 금융기관 부실화되면 이제 진짜 그게 크라이시스죠. 예, 그게 이제 아래로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네. 예, 뭐 제가 보통 볼 때는 선들을 보통 너무 테크니컬 할 때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냥 피보나치 하나, 이동평균 하나, 그 다음에 선긋기 네.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선을 많이 그면 어딘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간 맞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만 긋자가 이제 저의 그 생각이어서 맞습니다. 피보나치 정도 그냥 그려놓고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들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지수가 121선, 15일선 다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락 추세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한 8월 달에 올릴 때 그때 뚫고 확실하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승 추세 맞고 약간 조정했다가 반등선 올라온 9월 초반쯤에 그때 올렸으면은 상승세로 돌 수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 뭐 다 때려 맞아서 FOMC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반등하기는 되게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피보나치들도 그냥 막 밀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반등 부분을 기대하려면 테크니컬리 보면 그래서 펀더멘탈로 보나 테크니컬로 보나 네, 급반등을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급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암울하다. 암울하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수 네. 있어서 콜옵션 같은 것들을 사는 네. 거죠. 근데 네네. 단기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또 그러면 2, 3%, 3, 4%는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디서 팔아야 되지, 어디서 팔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쭉 돼 왔는데 물론 네. 그 강도는 달랐지만 영국 진짜 서프라이즈고요. 네. 러시아도 서프라이즈고요. 아. 사실 러시아가 서프라이즈죠. 그 동원령하고 막 오늘 뭐 저기 우리 성 기자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그거 서프라이즈고 영국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텍스를 줄이고 하는 건 지금 완전히 시장 방향과 완전 반대죠. 완전히 자다가 깬 소리잖아요. 돈 걷겠다 그랬다가 돈 다시 풀겠다 예, 그러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이게 과연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정도가 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공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를 마무리 지으려면 근데 그러려면 그것도 결국은 달러 패권 문제인 거고 그러면은 저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하는 거 이상의 그 강력한 부양책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망 해소나 뭐 이런 것들이 인플레 된 것들 결국 중국에서 싼 물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각자 도생으로 각자 나라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원적으로 가면 뭐 인플레가 죽기가 쉽지가 않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근원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되면 네, 그럼요. 미국 내에서 네. 결국 글로벌리 공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미국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1등이에요, 사실은. 네, 네. 미국만 인플레이션 있는 거 아니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이슈지만 네. 그쪽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좀 세계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좀 공조하고 해야지 이러다가 경기 침체 가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이대로 가면. 예, 이대로 가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뭐 자유스러울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모든 사람이 네.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케빈 대표님 내일도 나오시죠. 아, 내일 아침에 7시에 네. 내일 나오실 때 네. 그 빅스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왜 빅스가 따를 때는 오르는데 지금 안 오르는지 그 얘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케빈 강 대표님의 기술적 분석과 지난주 미증시 리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